네, 2부입니다. 엄기와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2부 순서는 이제 책 전체를 우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책 내용 가지고 우려보겠는데 이 책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 네 분이 계셔요. 네. 이 네 분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제이 어머니. 엄마. 두 번째는 누구죠? 선아. 선아. 그다음 세 번째는 덕룡의 아버지. 덕룡의 아버지. 네 번째는 태석이. 태석 선생. 어. 네 명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봅시다. 좋아요. 제이 어머니부터 그럼 제이 어머니 얘기 제가 할까? 하세요. 제이 어머니. 이 제이 어머니는 여기 이 책에서 고통을 어떤 이제 사회 관점을 나누잖아요. 사회학적인 관점. 또 관계적인 관점. 관계적인 심리학적 관점. 관점. 맞아. 역시 하나만 얘기하면 다 얘기할 줄 알았어. 처음이 어렵지. 근데 그 중에 이분은 어느 관점에 들어가야 되냐? 이분은 약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 섞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그렇구나. 단절됐어. 다 단절돼. 모든 게 다 깨졌죠. 사회학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관계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자기서 얘기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분은 엄기호 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다. 이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는 표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 혹은 응답을 바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절규 잘 들리지 않는 울부짖음. 울부짖음. 그래서 이 제이 어머님의 경우는 몸이 아픈데 원래는 굉장히 활동성 있고 활발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켰어 이분이. 그치 경제력으로나 뭐로나 모든 이제 집안을 이런 이렇게 전형적인 이렇게 대장부 스타일 어머님이신데 이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하나씩 경치를 하시면서 고장이 나면서 왜 우리 몸이 아프면 진짜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다 보니까 또 자기 입지도 작아지면서 병원 같은 데 전전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아픈데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타인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너무 전형적이야. 그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근데 또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지만 이 어머님이 말하는 게 또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다른 엄마들이나 다른 그 나이 때 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 어머니 옆집 누구 어머니보다 더 심한데 괜찮으시대요. 아유 엄마 저기 누구는 죽었대. 뭐 이런 얘기. 엄마는 살아 있잖아. 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계속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넌 몰라. 넌 내만 몰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TK 모르지. 뭐 우리가 다 모르죠. 당신을 지금. 다 몰라요. 우리 모르는데. 그치. 누가 나 꽂아도 몰라. 옷장도 몰라. 나 알아? 우리 각자의 고통을 누가 알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어떤 몸의 증상이나 이런 걸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꾸 되게 정형화되고 자기 고통이 별게 아닌 것처럼. 아닌 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아픈데. 그러니까. 난 아픈데. 근데 그냥 남의 아픔이랑 비교가 되니까 또 별게 아닌 게 되니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 쇼핑 가고 왜냐면 새로운 의사를 만나서 처음에 얘기할 땐 잘 들어주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역시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러면서 점점 저 관계가 파괴되고 스스로도 고립되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의 너무 모습을 안 됐어요. 그렇죠. 칠순 될 때까지 그렇게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확 더 꺾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라앉는 거죠. 이게 제이 어머니야. 그리고 다음 내가 이제 지정할게요. 선아는 이게 한 명씩 한 내가 사람을 지정 소개해야 그렇게 되는 하는 거야. 선아는 TK 당첨. 뭐 선아 얘기 좀 할 수 해볼래? 있어요? 도와주세요. 오케이. 선아 하세요 본인이. 아니 뭐 제가 다 해요. 선아는 그쵸 이혼을 이제 하셨죠. 남편이 이제 남편과 나쁜 사람이지. 관계가 이혼 안 좋아가지고 남자. 이제 이혼을 이제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그치. 휩싸이면서 우울을 맞아. 하기도 하고 뭐 이러셨던 분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정신 상담을 이제 받게 이분은 됐는데 심리학적 관점으로 맞아요. 고통을 다룬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받고 정신 상담을 좀 받으면서 자기 고통에 대한 어떤 설명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너무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의를 못했는데 오히려 집단의 상담과 그런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언어를 갖게 되면 되게 후련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분리병에 걸려가지고 뭐야 분리불안이에요? 뭐야? 매사 분리병. 뭐와 분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 마음. 그쵸 마음 이건 다 내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거구나.
이분이 가졌던 언어가 음. 마음이 아팠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그렇지. 거니까 마음과 분리하면 돼. 아니 상황과 분리하면 그러니까 상황과 분리하면 돼. 마음의 객관화시키고 문제야. 맞아. 분리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 살 수 있고 숨통이 트이구나 음. 이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근데 몰두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러다 보니까 빠져버렸어. 사실 근데 실조는 그 상황이 고통의 그대로거든. 그게 실조는 문제예요. 그대로 있는데 계속 자기만 그 분리하려고 상황에서 하고. 분리되고 근데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치유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쵸.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음. 근데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어. 자기도 막 그 뒤늦게 좀 깨달으면서 음. 분리로부터 또 분리돼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선아님은 약간 요 책에서 조금 밀어주는 캐릭터야.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건강하게 일단 그래도 있다 이거지. 그래도 맞아, 단계별로 좀 건강하게 고통을 겪어내는 그런 케이스신 것 같아요. 그나마 자기 언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네. 근데 그나마. 그거- 그것도 나가고. 근데 온전하진 않았다는 거가 또 맞아요. 사실 그러나 이게 사실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음. 기독교 사회는 맞아. 이걸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치. 거의. 좀 그러니까 지적인 기독교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교인들 중에 이제 상담 받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또 교회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직면해 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면해 그치 보자. 그치. 네 마음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떨어져 보자. 그래. 음.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명상도 눈 감고. 근데 사실 뭐 성경의 기원도 별로 없는데 성경에 근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요. 그건 약간 오히려 사실 불교 정신분석학이나 아니에요, 심리학이나 어. 불교인데 기원을 묻지 않는 채로 음. 그게 마치 기독교사의 상식인 양 음. 쓰고 있어요, 사실은. 어. 예. 근데 그런 또 면에서 이 책에서 지적하는 이제 선아의 한계점은 어떻게 보면 남편과 이혼 문제,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섞이는데 이거를 너무 자기 문제로만 인식을 그렇지.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이 경제권을 그렇죠. 너무 남성에게만 일임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걸 그렇지. 너무 간과해 버린다. 맞아. 환원된 거예요, 자기 맞아요. 문제로만 개인주의 네. 문제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진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돌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접근 그걸 또 간과하고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한 게 또 선아의 경우. 네, 좋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세요. 완전 고객님. 사회학적으로만 음. 환원시키는 음. 그 태석이 형. 네. 선생. 맞아. 태석이 태석이 형. 형. 태석이 한번 형. 해보세요. 아. 요 분은 선생님이신데 이제 뭐 나름 이제 의식이 깨어 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지어낼 수도 있어요. 네, 네. 지원해요. 저희가 바로 선진, 오른쪽 할게요. 전체만 맞으면 돼. 선진 이제 뭐 교수법이라든지 그렇지.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 걸 어.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모든 거의 문제점이 신자유주의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아 우리 반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조금 가난한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거 신자유주의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든 개별의 문제를 구조의 그치. 문제로만 치환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달되진 않는 거죠. 그쵸. 태석 선생님한테는. 그 개성, 그러니까 고통에도 개성이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개성이 말살되고 네. 이야기해봤자 다 그냥 사회 문제로 환원이 되어버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너무 네. 커. 제 답이 그죠? 답이 너무 커. 맞아. 무기력한 아이한테 너 그게 다 저기 신자유주의 때문에 어, 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네가 피해 보는 거야. 근데 배고프다고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그렇죠. 개인적인 부분이나 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을 아예 모른 척하다 보니까 되게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주의적 언어를 발견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서 좀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고립이 돼. 맞아.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 자기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네, 듣고 듣지 있는. 않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단 종교에 빠진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게 요거는 동룡이 약간 아버지. 우리 동룡이 아버지. 덕룡 우리 옷장님. 아우 예. 제가 정말 예.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은 네. 사실 저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냐면 이제 문제들을 개념화시켜서 그쵸. 크게 만드는 쪽에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총체적 보험주의, 뭐 총체성, 온전함, 통전성 이걸로 다 수렴된다. 네. 그래서 큰 단어 하나를 붙들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런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너무 커. 개별적인 상담을 할 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항상 뭐야, 자기-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를 바뀌었냐? 모던, 뭐든. 포스트 모던. 근데. 이 두 개 단어로 모든 문제를 풀어요. 정말 이런 이렇게 쉬울 수가. 공식화, 구조화.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본인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풀려. 세상이 다 풀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이 동룡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내를 사귀어요. 아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대. 너무 사랑꾼이신데. 너무 사랑꾼. 사실을 알고 보면 그가 삶의 어떤
아주 근원의 아내와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서 다 덧없게 된 거죠. 네. 그 문제도 본인 말로 뭐 신자유주의 혹은 뭐 포스트 모던 그런 얘기하면 뭐해? 그니까. 아내가 사라졌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뭐 하던 책이라든지 개념들을 다 놔버렸어요. 언어화 시키는 걸 포기해요. 이제 개념화를 포기하고 하던 어느 날 친척인가 누가 제안을 해서 특정 종교 여동생. 얘기를 들어. 처음에 안 들었겠죠. 그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맞아. 고상하지도 않은 인정을 안 종교를. 아니 동영이 아버지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죠. 되게 굉장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나름 또 불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상하기 이를 데가 없는 분인데 그 언어들을 다 불교도 언어다까지 생각해버려요. 그렇죠. 불교만큼 종교 중에 언어가 없는 게 없거든. 언어가 거의 없어. 네. 근데 그것도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다 치우고 나니까 주문이 남은 거야. 맞아. 근데 그 종교는 주문 종교거든. 그렇죠. 제가 보기엔 남매호랑교계예요. 남녀. 남매호랑개교. 남매. 남매호랑개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는 뭐냐면 그게- 일본 맞아. 불교 이단이에요. 맞아요. 그쪽 세계 이단. 근데 이게 사실은 창가학회라고 SGI로 맞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제 그 SGI 쪽에서 장례식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재밌다. 왜? 근데 이 글을 보고 이거는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 얘기. 그렇지. 그리고 분리 전목 잘해야 돼. 전목했어. 분리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놀래.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는 하는 장례식이 있잖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누고 설교하고 다 하거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매호랑개교라는 말을 3시간, 4시간 반복해요. 온 교인들이 방언처럼. 30명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남매호랑개교. 이거 분신사바. 교신 부르는 비슷해요. 그거. 비슷해요. 약간 우리는 너무 낯설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치.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치. 저는 예.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자녀와 제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있다 보니 그걸 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근데 이렇게 이제 소음처럼 듣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주문이 이 덕령의 아버지한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죠. 언어를 포기했을 때 이 모든 걸 대체하는 수단이 주문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우리 가끔 그 얘기 들으면 나는 나 왜 방언 받거나 방언의 기독교에서도 효과가 비슷하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맞아, 모르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소리 낼 때 그냥 알아서 하시겠거니. 왜 성령이 말한다고 하잖아. 성령이 말한다고 그것도 하잖아. 굉장한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약간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수도 그냥 있죠. 머리는 딴 생각하는데 입만 이렇게 떠드는 게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런 주문 효과도 그렇죠. 있을 수 있겠다 언어화를 생각을 했어. 포기했을 때 침묵도 있지만 중간 단계에는 주문도 있다. 우리 그럼 지금 복팟을 지금 잠깐 언어화를 포기하고 알아들고 오늘 요 얼른 다 알아듣지? 다 알아듣지. 그런 좀 이상해요. 그만큼 삶이 너무 힘들고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언어는 포기하기로 했고 울부짖기는 싫고 그러면 중간에 꽤 괜찮은 게 하나 있다면 주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 글 보면서 다시 알게 됐고 그쵸. 제가 놀란 거는 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언어화를 포기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극한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울부짖기는 좀 그렇고 주문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 이 덕령의 아버지 얘기가 너무 와닿게 됐고 고통 앞에서 해결을 못 보면 주문으로 갈 수 있겠다. 동의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이 책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의 고통이 다 다른데 맞아. 어쨌든 이 고통을 자기가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그치. 했던 몸부림치는 게 방법이죠. 어떤 언어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네. 본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내가 이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얻었다라고 라고 생각했겠지. 네. 착각했다는 게 여기 그치.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저는- 사실은 소리였다는 건데. 그치. 그렇지. 그리고 사회도 또 그런 거 요구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저들이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고 그 틀 안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사례는 너무 전형적으로 맞아. 큰 유형을 잘 만들어서 혈액형처럼 그쵸. 딱 대표성이 있어요. 무슨 형이세요? 내가 봤을 때 AB형. 맞지? AB형이지. AB형 또라이. AB형 약간 또라이님 천재. 천재는 지금 뒤에 잠깐 갑자기 미친 거 같아. 아니야. 그만하세요 이제. 또 잊어버렸잖아. 할 말 잊어버렸잖아. 아니 그렇게 너무 막 크게 유형을 잘 전형적인 만들었다고. 틀이 너무너무 잘 잘 만들었다고. 잘 만들어놨어. 예. 그리고 이 안에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요. 이 입체적으로 얘기를. 다. 네, 입체적으로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안에도 우리도 다 이 안에 들어 있죠. 그쵸. 어때요? 저는 진짜 주문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저 애님은 고통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 난 제이 엄마 같을 것 같은데 막 소리 막 지를까? 제가 의외로 그런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말할수록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렇게 표현이-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받아들여질 말만 하는 경우가 근데 있어요. 극한이 저도. 되면 어디로 가?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어디로 말을 갈 안 것 해. 같아? 의외로 말을. 전 그러면 근데 전 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봤더니 저 이 네 가지가 다 있기는 있어요. 우리 다 있죠. 네, 다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분석했어요. 왜냐면 그 밤의 그나물이라고 그 공동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서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심리학적, 종교학적인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고통이 나를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려면 정금과 같이 얼마나 노래를 했나 몰라 진짜. 연단하여.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있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펫 그렇죠. 박사의 그렇죠. 그 책에 딱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삶은 고통이다. 귀한 얘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일단 기본 딱 깔리면서 고통은 기본가. 그리고 고통 위에서 시작되는 삶이 당연하다. 근데 제가 사실 이미지는 굉장히 활발하고 밝고 고통이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은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솔직히 그런 기대도 많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한테. 네가 뭐 고통스러워? 네가 무슨 고민이 있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저는 제가 고통스럽다는 걸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공감돼요.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매우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꼬조도 그렇고 TK도 그렇고 옷장만 모를 거야. 옷장 이거 못할 처음 거야.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렇지. 그게 뭐지 왜 못하지?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니까 몰랐을 거야. 이 고통은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이렇게 네. 고통 받으시네. 근데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언어 이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유형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허무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말을 안 하게 돼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상대방한테도 섣불리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말을 못하고 내 나름대로 좀 소화가 된 다음에 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가 왜 그러지? 나는 의외로 말도 많고 뭐 힘들어서 바로바로 말할 것 같은데 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나도 사실 모르겠고 섣불리 표현하면 너무 가짜는 게 돼버리니까 그 이해 그래. 못 받는 그게 싫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내 나름대로 뭐 어떻게든 소화를 한 후에 언어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좀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통을 제가 겪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유머예요. 나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잘 맞고 아무리 이제 그냥 이렇게 미간 찌푸리면서 있으려고도 그게 잘 안 돼. 어느새 막 웃고 떠들고 있어. 웃음으로 눈물 닦기. 예, 약간 그런 거죠. 와, 좋다. 웃음으로 눈물 지금 닦기. 뭔가 딱 하나 치고 들어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웃으면서 울기도 하고 울면서 웃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건데 상대방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좀 아픔인데 예상치 못한 나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제가 그걸 이제 소화시키면서 상대방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자연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면서 야, 너 웃음이 나? 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얘한테 말을 못 하겠다. 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나의 슬픈 상황에 자신도 본인의 감정이 이입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아파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언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내 표현 방식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피해자 고통받는 자 답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안 들어왔잖아. 네. 그 내용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제가 그 다음부터 원래는 저 SNS나 뭐 이런 데 SNS 중독자거든요. 그래 잘 올리고 그러는데 너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피해자 다음의 모습에 제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답게 이 고통을 소화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동안 그냥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오픈을 했죠. 굉장히 지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누가? 제가 예. 애닉 얘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지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지식이엔. 만나보기 전에 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전 지적이에요. 굉장히 지적이에요. 정말.
약간 미쳐서 그렇지 지적이야. 광적인 그거는 뭐 엄격하게 우리가 분리해. 분리. 미친 것과 지적인 건 뭐 그래. 분리할 수 있는 분리, 얘기죠. 분리. 그 괜찮았어. 좀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각자, 네 가지 각자. 유형에서 더 어디가 가깝냐 또 본인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살았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어때요, 또 우리 TK님 이걸 궁금해요. 궁금하다. 나 진짜 궁금하다. TK님 지금 사실은 고통의 여정 속에 계시기 맞아요. 이혼 연수에 네. 계시거든요. 진짜 지금 고통 배틀에서 왜요? 1등. 그냥 밀어주기 1등.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말이 안 되지. 아니야, 말이 안 아니야. 되지. 말이 안 나오고 있지. 봐봐. 아. 지금 알아들었지. 나 말을 잃었어. 봐봐. 곁에 곁. 곁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CK님 저는 좀 보면서 뭐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다 공감을 했고 또 막 그런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 너무 막 공감되는 지점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를 한정돼서 좀 봤을 때는 요즘은 저는 태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신자유주 탓이구나. 근데 아니. 딱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도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렇지. 라고 말을 함으로써 되게 살아가는구나 지금. 크다. 나 TK 탓이다. 네. 근데 이게 언어 유희. 미통당 탓이다. 이 모든 게 미통당 탓이다. 특정 당 말하지 말기. 그래.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안 지금 돼요. 지지자가 아니, 복파 그러면 들을 안 수도 돼요. 있는데. 근데 미통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미친 뭔데? 통증. 미운 통증당이라고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미친 통닭. 미친 통닭. 미친 통닭. 그래. 거기 맛있죠. 나 거기가 되게 두 좋아해. 마리가 맛있어.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런 앤데. 이런 애가. 그러니까 지금 뭐 그쵸. 이따가 뭐 2부의 사회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그치. 사회에서 갖는 어떤 이 성과주의가 불러일으키는 맞아. 그 외로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말할 수 없게 그쵸. 만드는 네. 고통을 되게 성과 인정 그 얘기 나오죠. 네. 근데 더 이제 센 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태석 이 선생님도 음.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고통받는데 애들은 나 퍼즐로 자고 안 되고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 고통받는 지점을 이게 다 이게 신자유주의 때문이구나라고 그냥 탁 그냥 밀어넣어 버리니까 거기서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그치. 이제 받는 거죠. 저는 이제 꼭 지금 회사 다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 다니기 때문에 좀 강도가 더 세진 건 있는데 실제로 막 피부로 왔다 하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학생 사역할 때도 성과. 비슷한 느낌으로 오케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학생들이 막 가난한 친구들만 더 고통받는 거는 양극화된 이 구조 때문일 거야라고 거의 다 치환을 했던 느낌. 오케이. 그렇게 되면 다른 의도보다는 다른 거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그건보다 이것 때문일 거야라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귀가 막 닫혀지고 오히려 막 말을 잃어버리는 뭐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태석의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떤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그게 지금 그래도 지금도 좀 좀 위안이 돼요? 그럴 더 수도 덥죠, 있잖아. 더 덥죠. 그러니까 막 푸념은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치. 막상 그게 해결은 없는 거잖아요. 맞아. 이것 실존의 때문이야. 문제가 있으니까. 가까스로 그렇죠. 언어화 시킨다고 하고는 있지만 계속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치. 그 부분을 이 책에서 또 So 다뤄주더라고요. So what?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TK의 경우는 좀 원래 또 유머 감각도 있고 되게 상황을 재밌게 보면서 그럼요. 또 상황을 극복해 전 여기 책에 나온 그 사교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도움이 되죠. 물론 도움이 되고 그게 저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그치. 했었고 아까 옛님 말한 것처럼 저도 유머와 또 웃음을 그치. 너무 또 사랑하잖아요. 재미.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에 되게 자부심도 있는데 그치. 사회가 어떤 무섭다라는 걸 또 여기서 말한 이 성과 사회가 얼마나 그치. 그 유머를 이렇게 말살시키는가 그치. 혹은 재미라는 좋은 요소를 변질시키는가 이런 또 이제 막 적인 걸로. 경험하게 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웃음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아니면 성과의 강박을 느끼는구나. 그죠. 성과에 맞춰진 웃음을 강요하고 뭐 이런 그렇지. 거라든지 그걸 내가 막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어디서 오는가? 웃음조차도 성과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상 변질돼요. 그러네요. 와, 이 표현이 맞다. 그런 변질된다.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이게 그래서 되게 저는 2부 보면서도 이 통찰이 되게 너무 날카롭다. 그리고 아야? 그렇죠. 아야야야. 단속 사유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거기서 이제 정리하셨던 걸 또 여기서 이제 출연하신 것 같은데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사회에 대한 분석과 통찰이 되게 약간 좋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졌던 뜻입니다.
우리 꼬전 어떠세요? 저는 선아랑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근데 다 다르다.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저도 이제 제일 친한 친구 2명이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이렇게 뭐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근데 그 친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친구랑 안 맞았던 거고 그 친구가 나의 어떤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안 하고 그냥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내 자신을 그 문제와 분리시키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 효과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좀 너무 이제 내 문제로만 치환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그게 제일 속 편하긴 해. 맞아요. 그냥 남 탓하면 막 원망이 쌓이고 맞아. 해결도 안 되고 막 나만 갈등. 힘들면 되니까. 근데 나만 맞아. 힘들고 내가 치우면 되니까. 정말. 그렇게 그래도- 하셨구나. 맞아. 저도 뭐 이제 굉장히. 연식이 더 되니까 연식이라 하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음. 저도 한 5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5건 정도가 와 한 5년 간격으로 와요. 5년 간격으로 쭉 왔어요. 한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순간이 고통이더라고요. 저는 통제가 되면 고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참을 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고. 그치.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건들이 한 5건 있었어요. 그게 한 5년 간격 평균. 그때 미칩니다. 저는 통제가 안 됐을 때 오는 게 고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통제가 안 되죠. 말로 표현도 안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이 안 되니까 공감할 수가 없죠. 그치. 완전히 혼자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 100명이 밀려오는데 혼자 있는 느낌. 주변한테 말한다고 해도 10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 그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언제나 같아요. 약간 악몽처럼 그 상황이 벌어지면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젠 고독이 시작이구나. 이때부터 완벽하게 혼자구나.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끝이고 내가 헤쳐나가면 헤쳐나가는 거다. 너 어떤 자원도 가져올 수 없다. 이게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어. 여기 나와 또 책에 나와. 그러니까. 그 외로움. 도대체 이분은 뭐야? 이분 그러니까 역학 좀- 사주팔자? 고통의 가장 큰 게 외로움인 것 같아. 사실은. 옆에서 진짜 함께 해줄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못한다는 걸 알 때 오는 그 외로움. 아니, 주변에 있죠. 함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그쵸. 있지만 함께 못해. 맞아. 이 싸움은 나 혼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딜레마죠. 맞아요. 친구를 불러들인다고 해도 이 싸움은 내 싸움이고 친구가 없어지면 또 외롭고 이런 식의 반복이 있으니까 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는 정말 단련될 수 없는 부분이고 맞아. 훈련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불가능한 거지만 고통을 겪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인간은 그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시면서 복수성. 그러니까 내가 또 나랑 사이가 좋고 또 내가 나와 대화가 통하고 내가 나와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가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신급이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자, 그렇지 않다 보니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나 좋은 얘기했어요? 뭐 그럼요. 주제야. 나 뭐야? 지식이에요. 야 지식인. 지식이엔. 광적 지식은. 자 지금 얘기 뭐냐면 이제 해결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키고 고통은 언어화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문제를 사실은 당연히 다루죠. 그게 백미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복수성을 갖고 있다. 절대로 단일 싱글이 아니다. 분명히 안에 내면과 그 내면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수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마 이 전체 해결책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그러네. 내가 나의 곁이 되라. 그렇죠. 그 얘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통의 곁이란 말을 듣자마자 간병인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원래는 간병인. 간병인이고 곁의 곁은 간병인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안 써 있고 그치. 고통 받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고통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고통의 곁에는 자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고통받는 사람 소름 자기가 끼쳐. 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소름 끼쳐. 놀라웠어? 이거야. 소름 끼쳐. 소름 이게 끼쳐. 지식이냐 이게. 어떡해? 이게. 코로나인가? 아니 녹음 너 조심해야 돼. 안 돼. 확진자야. 그러니까 네. 맞네. 시끄러 이 그래서 확진자. 어떻게 말하면 고통받는 사람을 단일한 존재로 해놓고 간병인을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해보자는 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책이. 그럼 간병인의 연대. 그 얘기야. 겉으로는 그 얘기예요. 겉으로는 돌보는 자들의 연대를 구경을 탄탄하게 하지 마. 하자는 것처럼 말하는 거라고 해서 저는 그 복파 플러스 할 때 결론이 허전했어요. 그랬구나. 기발했는데 허전했어.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은 또 혼자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걸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고통받는 자에게도 복수성이 있기 네. 때문에 자기와 자기 사이에 거리만 있다면 거리를 둘 수만 있으면 해결책이 없진 않다는 거죠. 이 그중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표지가 다시 보이는 게 어떻게. 표지가 지금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어. 이게 지금 다른 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과의 소름. 소름. 그럴 수도 아, 배경음악 그거 깔려야 돼. 공포.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리고 나 어떻게 이거 말하면 약간 곁에 있는 사람이 엿보는 것 같지도. 야, 그거는 공포스리. 제목 이렇게 아니 지켜봐 다시 해야 돼. 주는 거지.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올여름 그가 찾아. 그러니까 도서 출판 나무연필. 그리고 대사 주문을 외워 아, 분리해. 저는 이 남자 책 오랑캐야 남자 오랑캐야. 이 톤으로 할 줄 몰랐어요. 이게 뭐야? 아무래도 고통인데 그래도. 우리 셋 분리돼야 되겠어. 우리 넷 분리되자. 근데 그것도 좋아요. 막 고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겁지 않고 그렇죠. 조금 막 이렇게 뭐라 해야지 너무 몰입해서 내가 너무 읽고 나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전혀 없는 맞아요. 담백하게 쓰여진 게 또 좋아요. 네. 자 해결책 들어오고 있는데 솔루션이 뭐냐 할 우리 때 때문에 지금 잊어버릴까봐 연식을 생각해. 연식을 생각해. 집중해. 솔루션 솔루션.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안에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 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음. 자기와 자기의 스스로가 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고통받는 자 옆에 곁이 될 수 있고 여기 수단이 뭐냐 이거야. 음. 곁이라는 거 수단. 음. 그게 이제 언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 어. 사실 애매해요 이 자리가. 네.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아니 언어화가 뭐야? 그치, 우리도 못 알아들었어 지금. 아니 언어화가 뭐야 언어화가. 나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요 아프구나 이러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그 말을 해도 외로우니까 맞아. 소통 불가능하니까 어. 비록 말은 언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음. 신자유주의, 음. 마음과 분리, 음. 주문, 음. 의학 다 언어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언어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치.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이게? 소리, 묻고 싶어요. 그게 뭐 아니면 뭐야? 발버둥. 기의를 잃은 기표. 또 스니피의 스니피학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만약에 애니 알면 유대인인데? 참 지식인이야. 스니피의 스니피학 나왔어요 지금. 진짜? 자 우리 스니피요? 꼬조가 좀 도와줘 봐봐. 기표와 기의 얘기했어. 아, 그 저도 얘기 깊이 뭐야? 들어가면 이렇게 뽀록이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괜찮아요. 넘어가는 거였구나. 스니피 나오니까 지금 뽀록도 되게 뽀록도 굉장히 무슨 강해. 스페인어 같았어. 그치? 헝가리어. 비슷해요. 불어에 가까우니까. 네. 멀어. 네. 하여튼 이 언어를 이분은 이제 표현하기를 음. 글로 가고 있어. 그쵸. 이 언어 표현을 하는데 음. 어쨌든 자기만의 그 거리를 두고 성찰하는 글 혹은 일기, 자서전, 중세 근대에 있었던 일기나 자서전 전통이 바로 이것과 유사한 얘기가 아닌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그냥 그럼 일기 쓰란 얘기네. 그렇게 허탄하게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솜씨있게 진행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전제는 고통은 말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통찰이죠. 네. 말할 수 없어요. 고통은 말할 수 없으나 고통을 겪는 나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이 과정에 그렇지. 대해서 그걸 나누라는 말할 거지.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렇죠. 나눔이 시작된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예. 고통은 말할 수 없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걸 쓰면 절대적인 돼. 외로움에 그걸 글로 대해서. 쓰면 돼. 예. 고통은 아, 또 역시 이렇게 말할 수가 또 구조화하고 없고. 또 개념화 나도 아니야 고통 이거로 글쓰기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방법으로 그렇지. 해결 어쨌든 방법으로 글쓰기를 추천한다. 이걸 표면화 시켜야 되잖아. 무의식을 의식화 시키는 것처럼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화 시킨다는 걸 언어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표현하는 굳이 수단을 쓰자면 좀 전형적이지만 글쓰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나 너무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탈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납득이 되니까. 네. 아니래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정답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방편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뭐가 거니까. 있을까요? 이분이 제안하는 또 있죠. 굉장히 재밌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걸으며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너무 여기서 저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 잔잔한 감동을 글쓰기로 받으셨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어. 그냥 글쓰기인가 보다. 뭐 교양인가 보다. 교양이란 말도 하거든. 교양이 중요하다. 뭐 잘 쪼개서 분석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교양이라면 해상도를 높여라. 너무 멋있는 말이 많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책의 백미는 음. 걸으며 걸으며 이야기하기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알아갈 수 있는 무슨 거죠. 어떤 뭐 대단한 무슨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깨알 팁이에요. 맞아요. 꿀팁. 뭐 콜럼버스가 달걀이죠. 달걀 어떻게 세워? 깨면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식인데. 그런 거지만 공감이 깊죠. 그러니까 고통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또 공식이나 해결책이라기보다 근데 고통을 말하기는 참 어렵고 그리고 내가 표현할 때 나 스스로에게 너무 매몰되거나 타인의 얘기를 듣기 어려워진다던가 그리고 가치 판단을 뭐 가치 판단을 한다던가. 당한다던가 이런데 카페 같은 데 단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이러면 서로 이제 경직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되게 또 분석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요. 맞아 근데 분석이 강제되죠. 맞아요 둘이 마주 앉아 그리고 있으면. 또 즉각적으로 막 빨리빨리 반응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이란 표현이 있죠. 네. 지금 당장. 근데 그냥 걸으면서 지금 여기에 너와 내가 함께 걸으면서 잠깐 지나가는 뭐 오리도 보고 저기 그리고- 꽃이 폈네. 그리고 잠깐 딴 얘기도 했다가 지금 너무 이제 몰입되지 않게 빨리 환기도 숨어. 시켰다가. 옛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냄새나 막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같이 애니 지나고 나면 애 욕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마음도 이제 태킹이다. 그치 이렇게 그치 아, 반가워. 너. 자기 이름만 쏙 빼는 거봐 짝이다 빠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슨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뭐야 무슨 뭐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서 되게 함의를 담아서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툭 꾸안꾸 알죠? 몰라요. 꿈인 듯 예, 꿈인 듯 안 꿈인 듯 그러나 꿈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뭔가 괜찮은데 했는데 자연스러워. 그렇게 고통을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깨알 팁으로서 걸으며 이렇게 환경에 노출돼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또 이게 저도 직업이 그려놓으니까 상담이 있잖아요. 근데 상담 중에 제일 편한 상담의 방향이 뭐냐면 벤치에 둘이 앉는 거예요. 마주 앉는 게 힘들어요 사실. 네. 마주 앉으면 해결을 해야 돼. 맞아. 나란히 앉는 거. 이 공간 그 방향 배치가 굉장히 그러네. 정면을 본다는 게 저는 힘들어요. 네. 근데 뭐 상담 책들 보면 눈을 마주쳐라 그러잖아요. 맞아. 못 마주치는 뭐 아이 컨택을 하라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워. 동공지진. 그래서 동공지진이란 말이 나오잖아. 제일 편한 거는 벤치에 같이 앉아가지고 어. 멀리 보는 거야. 너무 그러면 좋다. 같이 걷는 거 비슷한 효과를 내요. 맞아. 보는 걸 막 이것저것 그러네. 보니까. 그치 또 걷기 힘드신 분들도 근데 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툴에 따른 상담을 하질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앉아 있는 것이 난 정말 변칙으로 하고 있는 건가?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난 잘하고 있구나. 제대로 했구나. 아, 근데 좀 게을렀구나. 알겠어? 이제 제대로 느꼈어요, 했구나. 꼬주님? 어떤 걸요? 기승전 자기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네. 아직. 왜냐면 TK는 첫날부터 알아. 첫날부터 겸손을 가장한. 가정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계속 해야 되나 봐요. 자우지간 음, 좀 부지런하게 걷자. 여기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이분은 이 제안 이건가요? 글쓰기라든지 그다음에 함께 걷기 또 있나요? 아니 뭐 이렇게 어떤 정석적으로 제안 딱 그렇게 이라기보다 나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번 뭐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경험을 해보니 이런 방법도 굉장히 고통을 소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더라. 사실 이 책 자체가 질문으로 끝나요. 그쵸. 신중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는 가능한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약간 어. 참고 문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아주 은근슬쩍 우리가 들으실 이제 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중에 고민하고. 하나가 이제 글쓰기라든지 뭐 산책이라든지. 아니야, 난 답 연상 안 할 안 했어요? 거야. 예, 어. 자꾸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요. 아, 강박. 아. 이거를 제가 그러면 오늘 이분께 네. 직접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은 못 돼. 대박. 아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걸로. 네, 들어오는 걸로. 우리 엄기현 선생님과 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야 전화 통화. 엄기호.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 좀 지어봐야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래.